이 인구가 2만 명이 안 되면 동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생각해서 행정동을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현재의 용두동과 신설동은 한 개의 글자인 용자와 신자를 따서 용신동만 남아있고 두 개 동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 신설역에서 내렸는데 신설동은 어딜까 찾아봐도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답동도 있어요, 그럼? 네? 신답동도 있었어요? 신답동도 있죠. 신답심리. 신답심리. 예. 근데 신답동 자체가 없어요. 역만 남아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는 이유는 현재의 너무나 변화하는 상황으로 2009년도 즈음에 우리나라 국가의 도로 주소 이름이 다 도로명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동, 법정동의 이 동 이름들이 굳이 뭐하러 남아있나.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서울시 무슨 구까지는 이해를 해도 무슨 로, 무슨 길이라고 하는 주소로 봐서는 과연 내가 어느 동에 사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형국으로 주소가 바뀌어서 사실 이 지명 자체가 최근 한 15년간은 굉장히 혼란 속에 있어서 어떤 분은 나는 공릉동에 살지 않는데 왜 우리 집 주소는 공릉로야? 뭐 이런 식으로 구에다가 항의를 하시기도 하고, 또 이건 어차피 다 국가에서 이 행안부에서 하는 지침인데도 불구하고 구라든지 이런 데서 자치단체에다가 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지도를 굉장히 크게 전지각 사이즈만큼 크게 인쇄를 해가지고 무슨 로 이렇게 다 정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홍보물로 나눠줘야 되는 형국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당 사시는 구에 동에 큰 지도를 원하시면 구청 그 2층에 부동산과가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지도를 공짜로 다 나눠주시니 네이버 맵 봐도 되는데. 네, 봐도 되는데 스스로 이제 너무 그게 이해가 안 가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쪽 동네가 아닌데 우리 동 주소는 이렇게 되냐. 그렇게 궁금하신 분은 찾아러 보러 가시면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우산각 공원 안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오거나 아니면 우산각 공원이 뭔데?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림으로 패널을 만들어서 조금 이해하고 편하게 쉴 수 있게 이렇게 장만을 해놓았습니다. 어쩐지 한자도 네. 우산이 네네. 비우자에다가 해가지고 우산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거였군요. 네. 그러니까는 결국은 저희가 비가 안 온다는 얘기를 저희가 방송 초반부터 했었는데 이렇게 집안에 우산을 쓰고 계시는 오늘 하정 선생님의 집에 저 시대 우산 비쌌는데 네. 기름 먹인 종이고 해가지고 도롱이 이런 거 거의 겨울 걸치고 있었죠. 기름 먹인 종이에 대나무 쌀 굉장히 비쌌는데 저 시대 우산. 네, 그래서 집안에서 지금 부인과 같이 우산을 쓰고 계시는 하정의 대감 집을 지금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장마에는 어떻게 건딜까. 역시 이 사모님은 알다시피 항상 멀리 내바라봐요. 이 여자분들의 특징이 멀리 미리미리 걱정을 합니다. 사서. 그죠? 그랬더니 하정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우산이 우리 집에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그쵸? 또 속 터져. 청승 맞고 속 터져. 네. 그리고 또 저 재미나는 일화 중에 하나가 하정 선생님은 자신들이 임금님에게 하사품이라 그래서 또 임금이 내려주시는 여러 가지 물건 중에 술을 주시기도 하고 또 뭐 악공들을 데려다가 음악을 내리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먹을 거를 내리시기도 해요. 근데 하물며 하정 선생님은 이제 글을 잘 쓰고 그러시니까 먹과 붓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얼씨구나 좋다 이럴 줄 알았더니 세상에나 주변의 동네 어린 아이들한테 이거를 다 주는 걸로 다 써버리고 나니까 이 말이 더 웃기죠. 웃기다는 표현이 오히려
이 방송을 듣는 분은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아니 이 청백이라고 하는 거를 대대로 물리라는 얘기잖아 이게. 네, 그렇죠. 대대로 가난하게 살거라. 정말. 대대로 가난하게 살거라. 누구 말에 의하면 요즘에는 건물세가 너무너무 비싸서 건물주가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얘기할 정도로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 청백을 대대로 전하라 했으니 야, 참 이 자손분들이 농담이에요. 농담인데 옆에 지금 그 자녀분이 계시잖아요. 네. 넋이 나갔어요. 눈이 동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뭐 하시는 거지라고 웃는 게 아니야 지금. 넋이 나갔어요. 네, 그 자녀였던 네. 이 유관의 아들이 관직에 올랐답니다. 아까 그 넋이 나간 분. 네. 네, 유관 선생님의 일화를 한번 읽어주시죠. 너는 어찌하여 임금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벼슬인 관차사를 마다하느냐. 참, 그 관찰사 되려고 얼마나 요 사바사바 많이 했을 텐데, 그렇죠. 저는 아버님의 존함을 밟는 간직은 안 할 결심입니다. 관찰사란 관직명 안에 아버님의 한자와 똑같은 볼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유관 선생님이 뭘 하셨어요? 볼관자를 즉시 너그러울 관자로 바꾸겠다. 내 이름은 오늘부터 유관이니라. 이거 반항이야. 네. 네. 이거 반항이에요, 이거 지금. 아드님은 참 관직을 받는 방법도 여러 방식인데 그러니까 대놓고 반항을 못하고 소심하게 반항한 거야. 참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의 이렇게 선비 같은 반항입니다. 반항이란 표현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처럼 그 유관 선생님과 그 아들의 일화 속에는 유관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꿈지럭거린다. 그 사람들은 사실 저도 그렇고 반복된 거 아니면 뭐 똑같은 거 청소하는 거 이런 일상을 좀 저도 별로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게 꿈지럭거리면 수만 있으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 중에 하나로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또 중요하다. 가르치는 선생 노릇을 해라. 자식 농사를 지어라. 다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얘기로 가르치기만 하면 그 사람 스스로가 그 결실을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뭐 라디오 방송을 하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식을 이렇게 흐를 수 있게 하는 거가 사람으로서의 도리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유관 선생님의 그런 청백리를 저는 이어받을 수 있을 정도로 뭐 공무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렇게 가르치기만 하면 결실은 후 사람들이 할 것이다. 이런 말이 참 좋아서 저는 유관 선생님을 저의 또 스승님으로 모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또 돌아가신 유관 선생님의 제문을 저희 그 가장 중요한 스승님이시죠. 우리 민족의 스승이신 세종대왕께서 직접 쓰셨다고 합니다. 저희 제문을 한번 읽어주시죠. 공께서는 문 앞에서 사사로운 청을 거절하니 고방에는 남은 물건이 없고 지기가 높았으나 부지런하고 검소한 기풍이 돋보이셨으며 덕을 높이 존중받으면서도 교만하거나 인색한 태도가 없어 과연 모든 선비들에게 몸소 모험을 보이셨다. 역시 스승님께서 내려주시는 제문이다 보니까 이거를 읽는 그 모습을 제가 듣고 있으면서 참 세종대왕님이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선비들한테도 참 칭찬을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제문에 만약에 나중에라도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저에 대해서 한 줄이라도 쓸 때 약간의 칭찬이 조금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칭찬하는 방법도 저는 열심히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으로 드는 게 이 제문과 이제 그 일화들이 얼마나 그 후세 그 공무원들한테 들이밀어졌겠어요. 네. 이 양반이
이 양반 처럼. 알지? 예. 이 양반 하셨던 거 알지? 예. 그리고 선대왕께서 이렇게 칭찬했던 거 알지? 너희들 또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네. 계속 들이밀어줬을 것 같아요. 아마도 진짜 청백리 관련된 뭐 교육하거나 뭐 이럴 때 이런 유관 선생님의 이야기가 늘상 정말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요 모습은 유관 선생님의 묘이시고 후손이 아주 잘 되셨나 봐요. 예, 그래서 후손들이 잘 꾸며놓은 묘소를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데요. 유관 선생님이 이런 묘소를 통해서 청백리로 뭐 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뭐 이렇게 탐방해 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 저희가 왜 TV에 대통령이나 아니면 관계 인사들이 자기의 그런 대통령이 되셨거나 뭐 이러면 처음으로 가는 곳이 있잖아요. 뭐 현충원이라든지. 네. 그렇듯이 우리 공무원분들도 이게 유관 선생님 묘소라든지 이런 데를 돌아보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술래길 정약용 그쪽 가지 않아요? 뭐 하여튼 농민심서 있게 하고 뭐 이런 다산길을 걸을 수도 있고 이쪽을 다녀오셔도 좋지 않을까. 네. 또 공교롭게도 이 그 유관 선생님과 더불어서 또 청백리가 한 분 더 계십니다. 아주 먼 곳이 아니라 근처에. 그래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비우당이라고 하는 집을 짓고 살았던 그 지봉 이수광 선생님을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비하고 관련이 있네요. 네. 비우자를 쓰네요, 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청계천에 비우당교를 이제 스쳐 지나가시다가 아마 보신 분들 있을 텐데, 왜 여기에 비우당이라고 하는 이름에 다리가 있지?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그 비우당 그 집은 지금 종로 그 창신동 쪽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집이 있어요. 요 화면 속에 이제 그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규모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비우당 선생님도 이 유정 선생님하고 똑같이 집안에서 우산 쓰고 있는 그만큼 집이 허술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승 맞아. 네, 그래서 그런 집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제 집의 이름을 따서 여기에다가 다리 이름으로 이제 지어서 청계천을 지나가시면서 비우당교가 있다면 청백리의 그 이수강을 갖다가 의미하는 집이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시대 우산 장사 했어야 되네. 그런가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 청백리상이라는 것을 2009년에 이제 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황이나 맹사성 같은 뭐 또 이런 유관 선생 같은 청백리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중에서 이렇게 명예로운 활동을 한 분을 기리기 위해서 벽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청백리 명예의 벽이라는 것이 아까 우산과 공원 안에 있어요. 그래서 2009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데, 2018년부터는 또 코로나이기도 해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현재로는 이제 수상자가 없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청백리 명예라고 하는 것을 좀 유지하려는 기조가 현재까지 남아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이랑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다고 해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나 그냥 일만 열심히 할 테니까 상감 하면서 나 오히려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저 상이. 네, 그래서 청백리 명예의 벽을 보셨고요.